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족 간 계좌이체를 통해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을 이제 사시면서 부동산은 소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아니면 소명이 나오지 않고 세무조사로 바로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관들이 이거를 보내는 기준이 있나?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뭘 보고 이런 것들을 보내냐? 등기부등본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부동산원하고 뭐 국세청하고 다 같이 보는 것일 거고, 신규 사업자 등록증 내는 것도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사업자도 당연히 봅니다. 꼼꼼히 보죠.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거는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 최근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사실 과거예요. 과거의 통장 내역을 뭐 당연히 이건 상식이지만 몇 월 며칠 뭐 몇 분 몇 초에 몇 원까지 다 찍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나 아는 내용이고 수정을 절대 할 수 없는 정확한, 어떻게 보면 이제 증거 아니면 증빙,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나한테 불리한 게 아니라 나한테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장부터 왜 보냐? 이유는 단순하죠. 이제 말은 바꿀 수 있지만 증빙을 서로 하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거는 통장의 거래 내역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먼저 보는 거는 거기에 거래 내역 중에 거래가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가족끼리라든지 아니면은 부모, 자녀, 부부끼리, 형제끼리 뭐 이제 그 큰 돈이 오가기도 하고 작은 돈이 오가기도 하고 생활비가 오가기도 하는데, 일단은 근거가 되는 조항이 있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재산 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이에요. 일단은 증여로 추정을 한다. 가족 간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여기서 소득이나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데 재산이 생기거나 집을 사거나 큰 돈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일단은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이에요. 이건 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국세청이 오해를 했고 문제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세무조사 통지서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잘못 보냈습니다.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짓고 뭐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조사를 한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에. 그럼 중요한 거는 입증의 책임은 국세청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받으신 분이, 납세자분이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의심하는 쪽이 증거를 갖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증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명확한 이유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게 증거죠, 뭐. 근데 이제 세금은 반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지서를 받았던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증빙을 해야 되니, 과거에 있는 것들을 해야 찾아서 증빙을 해야 되니 이게 말이 안 맞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증여를 하고서 증여세 신고 안 한 경우들 많고요. 그리고 돈을 빌려줬는데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야 하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간 경우들도 있고, 근데 돈을 빌려줬는데 이거는 뭐 누구한테 받아 막 이런 식도 있고,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가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을 보탰다. 아니,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보태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전세 보증금이 나중에 집을 살 때 그냥 흘러들어가 버리면 징여로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부양을 하는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회적 통념상 당연히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고 모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 증여세를 따지진 않아요. 그리고 사업하는데 급하게 이제 돈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형제들이나 부모님들한테 빌릴 수 있겠죠. 이럴 때는 또 여기에 맞는 서류를 준비를 해놔야죠. 그래야 나중에 물어봤을 때 2년, 3년, 4년, 5년, 뭐 길게는 10년, 10몇 년이 흘렀을 때 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용을 하고 빌렸으면은 매달 갚아 나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갚을 때 한 번에 이자를 준다 이런 것보다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매달 갚지 않습니까? 뭐 이자라도 갚잖아요. 원리금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자라고 적어서 갚는 것이 이게 맞다. 왜냐면 안 그래도 증여 추정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차용증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돈이 오간 것이 없고 그냥 쭉 흘러갔다라고 하면 나중에 부채 사고 관리에 이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무조사 통지서를 지금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어지는 거는 거의 다가 부동산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영끌해 가지고 샀던 젊은 분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1가구 2주택 때문에 팔았던 경우,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일선 세무서, 관할 세무서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청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보다 훨씬 더 인원도 많고 그리고 규모가 큰 곳에서 나를 본다는 거니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만들어 가실 분들은 정확한 서류를 만드셔야 되고요. 이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이라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증빙해 나갈까에 대해서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